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지역구 손한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대구시가 건축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극단적인 기상이변과 함께 식량 부족과 생태계 교란, 바이러스 확산까지 인류의 치명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엄중하고 인식하고 유엔의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 산업, 건물 수송 등 6개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각 부처마다 정책에 반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하는 탄소중립 정책의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대구시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6개 분야 중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건물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인허가가 지방행정과의 연계성이 높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와 에너지 비용 절감 등 대구 시민들의 생활 여건과의 관계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에도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조례를 근거로 친환경 건축 지원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녹색 건축법에는 시도 단위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어야 할 2차 계획은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계획 수립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 건축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나 시범사업,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의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지난 3년간 부산과 인천이 각각 61건씩을 추진하는 동안 우리 대구시는 단 16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편성과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뒤편으로 밀려나 있는 지금의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 건축 정책을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대형 건축 사업이 친환경 건축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정비사업과 주택 건설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각 개발사업의 근거 조례와 기본 계획의 녹색 건축법과 조례의 정책 사업에 대한 적용 방법과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친환경 건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민간 확산을 위해 건축 비용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지 비용이 매우 저렴한 제로에너지 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값비싼 시공 비용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금이 여력이 부족한 시민들에게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공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세제 혜택 등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건축의 기술 및 정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양한 기술이 저렴하고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역 전문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 연구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최근 설립된 대구정책연구원에서는 대구에 특화된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도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친환경 건축의 활성화는 기후변화 위기의 극복이라는 전 세계적 거대 담론의 결론이자 탄소 중립의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는 대구시의 당연한 책무이며 마스크가 너무나도 익숙한 어린 세대들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친환경 건축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서 검토하고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